시간은 그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주 발랄한 게 들어왔어요. 1. 작품을 구상하실 때. 2. 작업을 하실 때. 3. 완성을 하신 뒤. 가장 신나는 게 어느 겁니까? 참 이상하다. 자, 1요. 1번 작품을 구상하실 때. 2번 작업을 하실 때. 3번 완성하신 뒤. 세 가지 중 언제가 가장 신나세요? 먼저 보지만 시작하신 분이부터 해주세요. 네. 희한한 질문입니다. 제가 하루에 19시간 작업합니다. 여기 혹시 교수님 제자분도 계시는 현직에 있는 분들이 제가 좀 나름 열심히 아이들도 가르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방학 때 2달, 여름방학, 겨울방학, 돌작업 같은 경우는 여름 돌은 되게 차갑기 때문에 길을 빼앗기 때문에 여름에 돌아야 되고 겨울에 하면 이렇게 뭐 정도 핑가내고 공부도 핑가내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처한 입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름 방학 때는 19시간씩 작업을 하는데 항상 먹는 음식이 뭐냐면 컵라면하고 밥 한 덩어리 말아 먹고 30분 정도 이렇게 명상하고 잠시 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캔커피를 작업장에 워낙 돌가루 많이 날리다 보니까 커피하고 밥 고기 먹는 게 다른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작업하는 게 한 19시간 정도 실제로 작업하는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작업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작업하는 게 사실 구상할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스키스를 만드는데 작업을 하고 나서 결과물을 보면 내가 처음에 했던 에스키스나 완성된 작품이라고 보면 정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 가장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아마 제가 누가 돈 준다고 누가 이렇게 하면 장수당이나 야근수당 줄게 한번 해봐라 19시간 해봐라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작업하는 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물론 돌 작업을 하다 보고 마지막으로 씻고 나서 이렇게 햇볕 휘말리면서 있을 때 그냥 나른한 그냥 행복함만 밀려드는데 행복의 지수로 따져볼 때는 작업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조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길어봤자 60까지 그러면 앞으로 한 19년 남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저는 뭐 드로잉이나 이런 쪽으로 안 하고 싶어서 그냥 딱 조각으로 나이 들어도 힘 빠져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남은 삶을 좀 더 많이 엑기스를 모아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작업하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이 자연스럽게 자연스이고 청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심심하면 다른 돌까지 때려보시면 되는데 샘플리가 날 정도로 간단해서 섬세하게 간단하고 왜 굳이 자연석을 쓰냐면 자연석을 쓰다 보니까 에디션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업하면서 한계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결들이 있으니까. 근데 굳이 자연석을 고집하고 그 자연석을 고집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연석 부분은 정말 일부분만 남아있는데 저 일부분의 그 마테리얼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야. 100만 년은 그 소면에 만들어졌던 자연의 마테리얼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는 이야기들이 담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 싶어서 저는 저 창조에 있는 작품도 계속 자연석으로만 청소이고 오석이고 좀 땅땅하고 비싼 도막 쓰시네요. 네. 마지막 질문, 이거로서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동네 어르신께서 보내오신 것 같습니다. 동네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글이라는 주제를 설정했는데 통상 주제 설정은
설정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대신 답해드릴게요. 주제는 여기 대표님이 정하시고 여기 시장님이 정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10월 9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에 또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금성사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골드스타로 다니다가 나올 때는 LG로 나왔어요. 이 말하고 회사 이름이 이상하게 변한 거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선배들이 만드는 텔레비전은 샛별 텔레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만드는 이 물건을 뒤다 보니까 백조 세탁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때는 통돌이 세탁기가 나오고 동구리 청소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요새는 어느 순간에 이 브랜드 중에서도 이 프로덕트 브랜드 어쨌든 이렇게 영어로 얘기나 어쨌든 상품의 이름을 이 영어로 짓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세계화인가 글로벌인 것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10월 9일날 한글날 얼마나 많은 한글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망가졌는지는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느낍니다. 교대역 13번 출구를 나와요. 나와서 여기까지 올 때 길가에 새로 만드는 모든 상점들은 전부 다 영어로 써 있어요. 네, 심지어는 BBQ까지 BBQ를 읽으면 누구 바보라고 그러죠. 바비큐를 읽어야 되는데요. 뭐예요? 뭐지? 그 다음에 투손, 뭐 플레이스, 뭐 카페 베네, 뭐 온 천재 영어예요. 이렇게 이 영어를 숭상하는 나라가 됐는데 뭔 한글날이 있어요? 소용없죠. 왜 남의 나라에 찌아찌아 족들한테 인도네시아 아까 저기 계신 분한테 좀 말씀드렸는데 왜 그게 가지고 굳이 한글을 가르쳐준다고 난리야. 그것도 3년 지나고 나니까 나라에서 도움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뭐가 너무 안 되죠. 그럼 차라리 하지만 말지. 지 나라에서 한글도 키우지 않는 나라가 뭔 밖에서 한글을 키워요. 이틀 전에 저 롯데백화점 잔출점 갔어요. 뭐 구경 좀 하고 디스플레이 요새 어떻게 되나? 디스플레이 이것도 영어잖아요. 어쨌든 예. 저쪽에 그 삼청에 여성복인가요? 그 한 바퀴 휙 도는데 그 오르락 내려가다가 유심히 쳐다봤어요. 예. 오래된 저 우리나라 패션 디자이너들 뭐 이동수 씨가 그건 그 골프 쪽이지만 이제 다른 또 패션 브랜드도 있지 저기 물건도 있잖아요. 상품도 몇몇 오래된 상표 한글 자기 이름으로 내십니다. 그것 말고는 한글로 좀 쓰는 게 한 서너 개 있고요. 전부 다 영어예요. 대단한 영어예요. 발음도 제대로 될까? 그리고 작년 이 겨울에 NC백화점 가동파이브에 거기 저희 서울시에서 그것도 SH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영어죠. SH공사. 서울 하우스 공사예요. 서울 홈 공사. 이거 뭐 말이 돼요. SH공사. 거기가 하우징 공사인가 하여튼 그래요. SH공사. 그래서 저렇게 가동파이브요. 또 이름도 가동파이브네. 가가지고 NC백화점이 있어요. 이랜드에서. 그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5층인가 올라가면 어린이 유아용품들이 있어요. 딱 하나 한글이 전부 다 영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마 손주 데리고 와가지고 어느 상점을 가야 될지 아마 힘들 거예요. 전부 다 영어입니다. 다른 나라 가면은 영어 그 다음에 자국 옆에 쓰고 차라리 문자 자기 나라 문자가 없으면은 아예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나라 말을 그렇게 쓰는데 여기 다 이 알비트라고 한글로 써놨더라고. 네. 앞으로 갤러리 카드도 꼭 한글로 쓰세요. 네. 그럴 때 한글을 가지고 여기서 행사를 한다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제 친구가 사회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빵꾸를 내니까 제가 사회를 하니까 더욱더 영광스럽고 이런 거는 저도 요새 디자인 문화 칼럼니스트 신문에서 내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나라 글을 제가 말을 조금 길게 합니다. 자기 나라 글을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세성 때문에 만드는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있다고요. 세종대왕이 해시계를 만드는 이유가 있고 물시계를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도 만들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그래서 막 죽이잖아요. 사대파 중국을 숭상하는 대국을 숭상하는 쪽은 인력도 우리 걸 가지면 안 되고 글도 우리 걸 가지면 안 된다고 해서 실제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못하게. 그런 거를 소설로 나왔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그 소설 피션 아닙니다.
캡션이죠. 이 히스토리에 우리나라 역사에 일부 남아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만큼 한글을 만들려고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천지가 영어예요. 영어로 그냥 그대로 쓰고요. 그래서 저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어려운 알뮤터지만은 그건 나중에 인터넷 두드려 보면 나오고요. 여하튼 카페 갤러리 또는 갤러리 카페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니까 앞으로 여기는 진짜 발전할 거예요. 박수 한번 치시고 조금